국립수목원 수목원정원연구센터의 진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수목원 수목원정원연구센터의 연구원 이문규입니다. 문규쌤, 우리가 오늘은 예쁜 화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초의 불청객, 병충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예쁜 꽃들이 아니라 불청객인 벌레들이 찾아와서 아파트 베란다가 엉망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벌레 종류가 병충해 종류가 어떤 게 조금 있을까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많이 생기는 것은 응애와 깍지벌레류 그리고 총채벌레도 자주 생기는 편이고 진딧물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손깍지벌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이제 요 식물은 이제 그 중국 남부가 원산지인 아사룸 스플렌덴스라고 하는 이제 족도리풀의 일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족도리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솜깍지벌레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보니까 손깍지벌레가 보통 잎이나 가지에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또 손깍지벌레의 명칭도 이게 이제 사실은 솜을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네. 생겼다 해서 손깍지벌레라고 한다는데 지금 이제 작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있고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 솜깍지벌레에 감염된 지 좀 오래된 이제 식물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솜깍지벌레 특유의 그 밀랍들 껍질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상태이고 주로 이제 연맥을 따라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기에 우리가 발견을 하면 잎을 따주거나 이렇게 닦아내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예, 보통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흔히 말하는 농약, 즉 작물 보호제 이제 살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새로 식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이제 잎사귀의 틈이라든가 뭐 꽃봉오리의 사이 아니면 이제 그 지재부, 즉 이제 뿌리와 이제 지상부가 연결이 되는 그 부위에 혹시 해충이 잘 붙어 있지 않은가 자세히 살피고 예방적으로 약을 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저희가 소독하는 거 해보고 그 다음 병충해로 넘어가 보죠. 네. 면봉에 알코올을 묻혀서 이제 그 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희석을 안 하고 이제 식물체에 잘 닿지 않기 때문에 희석하지 않은 용액을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용액을 충분히 묻혀주고 네, 직접 벌레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찍어서 발라주면은 방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벌레가 죽게 되는 거죠? 네, 예. 손깍지벌레 자체가 이렇게 가지와 잎 뒷면에 보통 많이 붙으니까 이렇게 잎 뒷면을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손깍지벌레는 색깔이 하얘니까 또 하얀 것들 보시고 그다음에 가지 부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솜깍지벌레를 비롯한 이제 식물의 즙을 빨아먹는 흡즙성 곤충들은 이제 주식이 이제 그 당분이 많은 식물의 수액이다 보니까 그 배설물도 당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물엿 같은 것을 떨어뜨린 것 같이 이제 반들반들한 배설물의 층이 생기고요. 또 그 배설물 층 위에 그름병균이라는 이제 곰팡이의 일종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어서 까만 가루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으로도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같은 이제 흡집성 곤충이 이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 자체가 식물을 가해하는 것도 있고 그 병충해의 배설물이 또 2차적인 피해를 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증상을 같이 보시고 그것에 맞게 처방하는 게 좋고 지금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은 지금 이 그 손깍지벌레의 맞춤형의 방제를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희석으로 시도해 본 것입니다. 손깍지벌레 다음으로 보는 병충해는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기르고 있는 이제 그 크테난테 벌막시아의 아마그리스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예, 원산지는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지역입니다. 얘가 혹시 그 집안의 60종을 다 망가뜨린 그 식물인가요? 여기서 사실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총체벌레가 가해를 하게 되면 날카로운 턱으로 식물의 조직에 구멍을 뚫고 그 내용물을 빨아먹게 되기 때문에 이제 텅 빈 조직만 남게 되어서 이제 그
투명하게 됩니다. 네. 이 식물은 원래 정상적으로 잎의 뒷면이 안토시아닌으로 붉은색을 띠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총체벌레가 발생해서 이렇게 그 즙액을 빨아먹은 부분은 이제 투명해져서 잎 앞면에 녹색이 드러나 있습니다. 총체벌레가 왜 총체벌레인 줄은 아세요? 그건 모르죠? 아, 그건 내가 또 준비했어요. 총체벌레의 길이가 1에서 2mm 정도 되는데 그 모양이 길고 총체라는 게 이게 먼지떨이더라고요. 그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총체벌레랍니다. 네, 그래서 청소해주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식물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총체벌레는 지금 언제 주로 생기는, 어떤 상황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걸까요? 저온기가 아닌 이제 여름이나 봄철, 가을에 이제 주로 이제 생깁니다. 저온기에는 이제 잘 나타나지 않고요. 예. 따뜻하고 습한 상황에서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름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물하고 조명은 그 광에 대한 신경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환기가 잘 안 되면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과 앞으로 보여줄 이런 병충해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또 이것이 아무리 예쁜 꽃도 이 화분에서 저 화분으로 옮겨가 버리면 다 망가뜨려지기 때문에 고온다습 환경에 그리고 저온리사의 환경에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총체벌레는 사실 물리적으로 그냥 잡거나 이제 다른 이제 그 방도로는 잡기가 어려워서 사실 약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물도 지금 약을 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어미벌레가 이제 그 잎사귀의 뒷면이나 이제 줄기에 이제 알을 낳으면은 3, 4일 정도 후에 부화하게 되고 이제 그 유충이 번데기가 되는데 보통 번데기가 될 때 식물 위에서 번데기가 되지 않고 땅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됩니다. 3에서 4일 정도 이제 번데기 상태로 지나다가 이제 성충으로 우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총체벌레 약을 칠 때는 한 3, 4일 간격으로 해서 이제 그 몇 주간 그 지속적으로 이제 방제를 해주어야 완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성충에 대한 거 방제를 한 후에 그죠? 네. 번데기와 유충에 대한 방제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네. 방제를 한다 그러면 윗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성충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네. 주로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이나 이제 피레스로이드 계열 이제 살충제를 많이 쓰는데 농자재상 같은 데 가시면은 보통 이제 그 어떤 해충이 있다 알려주시면은 적합한 이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해 주십니다. 해를 당한 부분과 벌레를 찍어 가시면 거기서 진단을 해주고 그것을 희석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토양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서 적당한 흙과 적당한 토양으로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분갈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편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전편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거 아주 인적입니다. 뭐 1년 내내도 있고요. 건조 시기가 오면 또 확 퍼지는 것도 있고 응애. 우리 응애 이 식혜에 대한 것들 좀 보여주실래요? 이제 병충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구입하는 게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외출이 조금 꺼려지다 보니 그 인터넷상으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송을 받고 보니 이렇게 응애가 많이 발생한 상태로 배송이 되었네요. 응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치지 않나요? 예, 응애는 사실 곤충이 아니라 이제 진드기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거미처럼 거미줄을 쳐서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거미줄 같은 것이 이렇게 그 연맥을 따라서 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응애의 허물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애가 이제 가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응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세포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용물을 쏙쏙 빨아먹기 때문에 이런 작은 옅은 색의 점 같은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도 이제 응애가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애류는 저희가 어떻게 예찰을 하고 사실은 그 방제 방법을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응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건조한 걸 좋아해서 그 공중 습도를 높여주고 이제 자주 스프레이를 해주면은 응애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키친타월과 같은 것으로 이제 그 적셔서 이제 뒷면을 닦아준다든가 해서 응애를 물리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입니다. 키친타월 얘기도 했지만
일부 이렇게 선인장 종류나 뭐 이렇게 좀 가시가 있거나 길쭉한 것들은 칫솔로 이렇게 쓸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생물학적 방제라고 해서 이 병충해별로 또 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적들을 파는 곳이 있는데 천적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잡아먹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서 방지를 하기도 해요. 반려견도 있고 우리가 집에 아기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 곳은 천적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천적에 관한 재료는 또 국립수목원 식물 클리닉에 물어보시면 저희가 또 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해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실생활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